자, 첫 번째 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고민 사연이 아니라 질문이고, 리 DPT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리 DPT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 형님, 썰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공무원 좋다, 공무원 준비한다 그러는데, 정말 공무원만한 직업이 없어서 다들 공무원 하고 싶다는 건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네, 공무원만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네, 정말 공무원만한 직업이 없어요. 물론 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좀 지금이 와가지고 공무원 거품이 좀 빠지고 있는데, 빠지고 있음에도 공무원 열풍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네. 공무원 시켜만 좀 하겠다는 사람 주위서 있어요. 아니, 이상한데? 붕어형 최근에 영상 보면 공무원 이제 뭐 직무급제 바뀌고 연금 개혁도 한다고, 그리고 일도 힘들어가 나간 사람 많은데, 이제 공무원 인기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그래도 인기 있습니다. 그렇다 하겠다는 사람 많아요. 네.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만한 직업이 없는데, 이 말을 반대로 하자면 뭐냐면, 자, 공무원만한 직업이 없다는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요, 공무원 이상의 직업을 갖기 힘들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무원이 무조건 좋은 직업이다, 괜찮은 직업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직장 구해도 공무원보다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네,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을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이상의 기업을 들어간다고 하면 공무원 그렇게 눈 안 돌릴 거예요. 그런 기업을 좀 사람들 많이 뽑고 좀 들어간 사람들이 많으면, 뭐 공무원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대기업 가면 공무원 받는 거 거의 배 이상 받을 수 있는데, 공무원 평생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거 한 20년 일하면 받을 수 있는데 대기업이 짱이지, 복지도 좋고, 뭐하러 박봉이 월급 받으면서 공무원 일하려고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막 예를 들어서 뭐 삼성, LG, SK 같은 그런 대기업 들어가시는 분들은 사실 공무원 상관없어요, 그분들은. 근데 문제는 그런 기업을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 안 드렸나 모르겠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의 중소기업에서 일을 합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한 10% 내외밖에 안 돼요. 그럼 한 80% 한 중후반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합니다. 네, 중소기업. 중소기업 아시겠지만 환경도 열악하고 복지도 안 좋고 당연히 돈도 적습니다. 네. 그런 데서 일하면 어떡하겠어요? 현타 많이 오겠죠. 차라리 이런 데서 일할 바에는 공무원 준비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안 가지겠어요? 가집니다. 네.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DPT님 아셔야 되는 게, 저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좀 많이 만나봤지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 치고 좋은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었어요.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 뭐 삼성 다니다 그만둬서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SK 하이닉스 다니다 그만둬서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그런 분들 찾아보면 있게 하겠죠. 없는 건 아닙니다. 있는데 극소예요, 극소. 대부분은 뭔가 박봉이 월급 받아가지고 힘들다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데 뭔가 한계치가 명확히 보여가지고, 네,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차라리 이렇게 일할 바에는 공무원 들어가서 처음엔 작더라도 나중에 호봉 쌓이면 월급 많아지니까 공무원 일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공무원만한 직업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대기업, 중견기업을 제외하면 현재
공무원 이상의 직업을 능가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대기업, 중견기업 갈 사람들은 있잖아요. 굳이 공무원 안 봐.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기업, 중견기업만 딱 한정하더라도 전체 근로자의 한 15%밖에 안 될 겁니다. 15%도 많이 잡은 거야.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람들. 그 나머지 사람들, 한 85% 사람은 무슨 일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85%가 대다수죠.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뭘 할까?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잖아. 그 중소기업에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공무원 직업이 좋아 보일까요? 나빠 보일까요? 좋아 보인다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공무원을 더 우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중소기업은 문제가 뭐냐 하면 초봉도 짧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가 많은 만큼 경력이나 그 복지나 급여를 그만큼 올려주지 않아요. 물론 올려주긴 올려주는데 이제 더 이상 받아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보통 저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할 때 좀 기술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한 300밖에 못 받았습니다. 300. 그분들 한 20년, 21년 하신 분인데 300 남짓 받았어요. 그렇다고 일이 편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일 하면서 저도 느낀 게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공무원 하기 낫잖아. 저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공무원 생활 20년 하면 한 370, 80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도 이것보다는 더 힘들 거 아니야. 환경도 여기보다는 좋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제가 중소기업이라면 느낀 거는 일을 오래 했음에도 그만한 어떤 물론 돈을 적게 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그만한 그 이상의 가치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 일도 위험하고 그리고 나이도 다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공무원이 나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DPT님. 물론 문제는 그런 거죠. DPT님 얘기하는 그런 거죠. 공무원이 나쁜 직업은 아닌데 저 중에 공무원 준비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여럿일 텐데 부직이 있을 텐데 저 사람들은 과연 어떡하냐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게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 아마 공감하실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 대졸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 이걸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대졸이 아닌 사람보다 대졸인 사람 찾기가 더 쉬워요. 네. 대학교 졸업장 없는 사람 찾기가 더 어려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만 하더라도 대학교 진학률 70% 넘습니다. 예전엔 80%까지 갔어요. 웬만한 사람 팔다리 달려있으면 다 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이든 나쁜 대학이든 다 갔잖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대학 가는 게 공짜입니까? 아니죠.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여서 가는 거죠. 엄청난 인풋을 쏟아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교 가는 것 자체가. 그냥 할 거 없으니까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간 돈 들여가지고 대학교를 가는 건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대학에서 이만한 인풋을 쏘았으면 아웃풋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학교를 졸업했으면 그만한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 쉽게 설명할게요. 이제는 상당수가 대졸자예요. 대졸자인데 대학이라는 엄청난 인풋을 쏟아 부었음에도 그에 맞는 아웃풋이라는 거는 좋은 기업의 취직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 봐봐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졸업했어. 대학교 졸업했으면 여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대기업, 중견기업 아니면 뭐 강소기업이나 좀 괜찮은 복지나 보수가 괜찮은 기업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가는 사람 몇 명 안 되거든요. 특히 문과는 거의 못 가요,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은 졸업을 했어. 대학은 졸업을 했는데 막서 뽑아주는 곳은 없고 가고 싶은 데는 미어 터져요. 공무원 경쟁률보다 더 치열해. 경쟁률이 세 자릿수가 넘어가요. 그렇다고 중소기업에서 일하기 너무 억울해. 그래도 명색이 그래도 대학 졸업장 땄고 학사 자격 받았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래도 있는 거 없는 다 써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갈 데가 없어. 근데 중소를 가기엔 뭔가 억울해. 그래서 대학교 졸업을 한 거에 맞는 직업을 가지자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요즘에 공시 패턴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 대학교 졸업했는데 대기업 중견 떨어지고 중소기업 갈 바에는 아싸리 공무원 시험 준비하자 이거 넘어온 사람들 많아요. 그건 저 때도 그랬어요. 제가 공무원 시험 가면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대졸자가 너무 많은 거야. 물론 뭐 정말 명문대 출신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지방 대졸자는 널리고 널렸어요. DPT는 제가 학원 갈 때도 뻥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 경찰 공무원 시험 필기 합격하고 면접 스터디 하면 이제 서로 이제 알잖아. 어느 대학교 나왔는지 알잖아. 내 빼고 다 학사졸이었어. 4년 대졸. 대학교 졸업했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야. 왜 준비하냐고 물어보니까 지방대 졸업하니까 갈 데도 없다. 안 뽑아준다. 지방에 취업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뭐 중소기업 가도 돈을 받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못 받는데 그럴 바에 공무원 시험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면수하면서 만난 사람들만 20명 넘고 취업 스터디 하면서도 만난 사람 한 10대면 된단 말이에요. 알고 지낸 사람 한 4, 50명 돼. 그 중에 대졸자만 한 30명 넘었어요. 대졸자만 70% 넘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는. 고졸은 없었어요 진짜. 웃긴 게 고졸이 없어. 나도 고졸 아니거든요. 초대졸도 얼마 없어요. 전문대졸도 없어. 대부분 대졸이에요. 대졸. 대학교 재학 중에 휴학기 내고 합격했다거나 아니면 졸업하고 합격했다거나 석사도 있습니다. 그 DPT님 뭐 좀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아니 뭐 석사 딴다고 해서 저거 환경 인정받아가지고 공무원 들어올 때 뭐 호봉이나 보수를 더 챙겨주는 것도 아닌데 급수를 높게 받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합격해서 들어오면 남자 기준 943호봉으로 출발하고 여자 기준 915봉으로 출발하는 거는 당연지사인데 왜 이런 사람들 여기 들어오는 걸까? 들어오면 만족하지 못할 텐데 그만큼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대졸자들을 받아줄 만한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학원 가봐도 대졸자들이 넘쳐요. 제 방송에 공무원 시험 합격하신 분들 다 대졸입니다. 대졸. 장군 강의 때 대졸입니다. 고졸이 없어요. 고졸로 하신 분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재학 중에 준비했다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준비한 사람들. 그 사람들 빼고는 거의 없어. 20대 중후반이 붙은 사람은 대부분 대학교 재학 아니면 대학교 졸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 졸업해서. 네.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대학교 졸업장에 맞는 걸맞는 직업이 필요하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그래서 학원가에 그런 사람들이 널리고 널렸어요. 쌓이고 쌓였어. 발에 치이는 게 대졸자예요. 학원가 같은 데 가보면. 네. 그래서 생각해봐. 대학교 수업 듣고 학비 내고 생활하고 거기에 돈 엄청 썼죠. 거기다가 이제 대학교 졸업했는데 취업 안 되니까 공무원 학원 가가지고 또 고시 공부한다고 이제 책 사고 강의료 끊고 독서실 끊고 밥 사 먹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 또 돈 쓰는 거죠. 야, 봐봐.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는가. 돈을 벌어야 될 나이에 돈을 쓰고 있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이게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졸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대학을 졸업할 사람만 하면 되는데 너도 나도 대학교 졸업을 하라고 부추기다 보니까 사회에서 부모님도 대학교를 가라고 하지 선생님도 대학교를 가라고 하지. 근데 대학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대학교 무조건 가라고 떠밀어서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너도 나도 대졸자인 거야. 막상 대졸자를 받아줄 만한 곳은 많지가 않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대졸했다고 해서 공무원 시험 무조건 빨리 붙는 것도 아니에요. 장수생도 엄청 많아요. 장수생들도 대졸자입니다. 웃긴 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DPT님
공무원 학원가의 그 고인물처럼 있는 장생들도 대졸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고 싶은 것도 없는데 그냥 대학교 졸업한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젊은 사람들이 직업에 대한 시야가 넓지 않기 때문에 우리 DPT님도 아시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각기 다른 직업으로 일을 해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잘 찾아보면 뭐 공무원보다 몇 배나 돈을 더 버는 사람도 있어요. 제 방송이 그 영접공으로 월 800씩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문제가 뭐냐면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교육이 무조건 뭐 사무직으로 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일변도로만 교육이 시다 보니까 공무원도 사무직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물론 기술직이 있긴 하지만 이게 난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그 어떤 직업이나 밥 먹고 살면 되잖아,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가 답이고 공부가 되는 사람은 일찍까지 공부로 가면 돼.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공부 펜대 잡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머리가 안 되는데도 갈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머리가 안 되는 사람 차라리 연장 잡고 기술 배우고 일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기술 배우고 해가지고 잘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직업이라는 것을 딱 정해놓고 여기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딱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직업 아니면 일을 안 하는 거야. 물론 이런 우리가 알려진 직업 말고 뭐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말고 다른 직업이 워낙 열악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솔직히 직업을 너무 많이 가려요. 젊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많이 가린다니까. 이 직업 위험해서 안 되고 이 직업은 여자들한테 안 먹혀서 안 되고 이 직업은 고향이나 멀어서 안 돼. 이런 이유로 안 하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직업에 대한 시야나 어떤 그런 좀 범위를 확장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공무원 학원에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애초에 까면 안 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공무원 학교 근처에 가지도 못한다거나 애초에 하면 안 되는 사람들 많아요. 엄청 많아. 근데 그런 사람들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고 있단 말이야. 자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확실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 합격 못해가지고 5년, 6년 까먹어봐요. 그럼 그거 엄청난 인생 낭비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는 애초에 뭐 공부하고는 좀 연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사람들하고 이렇게 일하고, 활동적인 거 좋아해서, 뭐는 다루는 거 좋아한다. 그래, 그쪽으로 하자 해가지고 차라리 뭐라도 배워가지고, 자기 자리 꿰차면 그게 또 이득 아닙니까? 오히려 공무원보다 월급은 배 이상 벌을 텐데, 잘 찾아보면. 물론 그런 거 잘 찾아봐야 되죠. 잘 알아봐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안타깝죠. 공무원만한 직업이 없다는 게. 이 말이 참 안타까워요. 공무원만한 직업이 없다. 공무원은 능가할 만한 직업이 없다. 근데 문제는 그거야. 저렇게 마음을 먹고 공무원 시험 합격을 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공무원 수험생들이 바라는 그런 뭐 신분 상승이나 뭐 인생이 바뀐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냥 단순한 박봉 월급쟁이이자 극한의 서비스업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초박봉의 월급에 극한의 서비스업에 굉장히 고인물 사회. 요 세 가지. 예. 합격자들 기다리고 있는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합격한다고 나 인생 끝났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공무원이란 직업이 맞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공부할 만한 어떤 깜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살면서 내가 책을 그렇게 오래 봐보지 않았는데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마인드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나와가지고 뭐라도 배우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래가지고 잘 된 사람도 있습니다. 빨리 기술 배워가지고 공무원보다 더 잘 되고 집 사고 좋은 차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학습 능력이 딸리거나 체력이 안 되거나 공부 습관이 안 잡혔다거나 성적이 안 나온 사람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오래 있는다고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오래 한다고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래 하면 또 바보가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질문을 주신 리 DPT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질문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